자, 문학 봅시다. 우리 첫 번째 현대소설인데, 이 현대소설이 우리 지문 속에, 아니야, 지문이란다. 그 교재 속에 있는 소설이야. 그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문에서 이제 공부할 만한 내용들은 많지만, 이제 지금은 넘어가고, 그 문제에서 그 요구하는 범위 얘기만 좀 해봅시다. 자, 31번에 그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거, 자, 답 2번이잖아. 이거 어렵지 않았죠?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행동묘사라는 거, 그리고 어떤 대화라는 거,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다. 여기서 말하는 특성, 즉 성격인데, 즉 황진사가 어떠한 성격인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황진사의 어떤 말, 그리고 이 황진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맞잖아. 음. 자, 그다음 그 32번에 틀린 거 찾아라. 자, 이거잖아. 그 답이 3번인 게요. 그쵸? 자, 일단 황진사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이제 황진사는 이런 성격이다라고 하게 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해. 그치? 그런데 행동을 보면 어때? 약장사의 조력자 노릇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가 좀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다. 자, 허위적이다, 뭐 위선적이다 이런 말 하는데, 자, 이렇게 좀 허위적인, 좀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 황진사가 이 과부 중매에 분개하는 거 맞거든. 그럼 이 분개하는 거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명예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쉽게. 자, 그다음 3번. 황진사가 안경 쓰고 점잖게 먼 산을 바라봐. 그치? 자, 이 지점에서 자기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자, 이게 아니라, 이 그 바라보는 모습에서 우리는 뭐가 또 나타나는 거냐면, 황진사의 성격이 나오는 거지. 황진사의 속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황진사의 성격, 캐릭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즉 그의 실상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즉 겉으로는 이렇게 좀 잘난 척하면서 좀 으스대잖아요. 그렇게 좀 가문을 중시하고 이렇게 좀 으스대는 성격이란 말이야. 으스대는. 음. 자, 그런데 실상은 그의 실체는 어때? 자, 이렇게 말 그대로 좀 지금 이거 사람들 속이고 물건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사기에 가담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좀 사기에 가담하는 자, 그런 무슨 성격, 좀 이런 위선적인 성격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겉으로는 이렇게 가문을 중시하는 뭐 이런 뭐 사람인 것처럼 뭐 행동을 하는데 실상은 이제 뭐 가난하니까 하는 거겠죠. 즉 가난하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이제 뭔가 물건을 파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안경 쓰고 점잖게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뭐 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그의 위선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3번에 자 틀린 건데 자 여기에서 그 뭐 이것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 미음에서 미음이 이건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 그 지문 읽어볼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홍지사가 가진 능력을 진솔하게 제시한다. 자 이거야. 자 일단 이 지점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라는 말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그치? 일단 여기에서 이 말은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 끌기 맞아. 그럼 이목을 왜 끄는데? 당연히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치? 자, 그런데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실제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걸 황진사의 능력을 드러내주는 거다라고 해야 돼? 아니잖아. 이 말의 내용은 뭐라고 해야 돼? 당연히 거짓이야. 허풍이야. 자,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자, 넘어갑시다. 고전소설이고요. 자, 고전소설을 좀 읽어볼까 하거든요. 다만 좀 빠르게. 자, 보자. 자, 최고운전이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제 이해 가을에. 선비들을 모아서 과거 시험을 봤대. 뭐 되게 많이 봤네요. 뭐 8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자, 근데 최치원이 1등을 했대. 음. 자, 그러면서 와, 최치원은 작은 나라의 선비인데 네가 1등을 하다니 너 진짜 대단하구나. 뭐 했어? 칭찬해줬어.
칭찬해줬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야, 돈 받아라. 자, 상도 주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황제 눈에 들었어요. 자, 이렇게 황제가 어느 날에 이제 불러가지고 또 시를 짓게 했습니다. 음. 자, 근데 웬 한 쌍의 용이 내려오더니 최치원의 시를 물고 가더래. 자, 여기에서 이런 표현.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용이 내려와서 최치원의 시를 쫙 물고 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일단 두 가지 정도. 뭐가 드러나냐면 먼저 첫 번째, 비현실성이 드러나지. 용이 내려와서 자, 그다음에 또 하필 또 최치원의 시를 물고 갔다라는 점에서 결국 무엇이 나타나줘야 돼? 아, 시를 그만큼 되게 잘 짓는 사람이구나. 자,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최치원의 글 쓰는 능력. 자, 이 글 쓰는 능력, 시 짓는 능력이 와, 진짜 우수하구나. 자, 이런 거 알 수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최치원의 이제 시가 어땠길래 자 이렇게 뭐 용이 물고 가냐 뭐 이런 거 물어보죠. 물어봤더니 그 시를 읊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황제가 이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또 칭찬해주고 이번엔 어떤 벼슬도 내리고 그치? 자 이렇게 벼슬을 받다. 벼슬을 내리다. 이게 상이지 그치? 야 너 정말 잘 쓰는구나. 자, 그리고 몇 년 뒤에 황소가 뭐 군사를 모아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나라에 그 난이 일어났습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가 막 쳐들어왔대. 조정이 좀 힘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자, 에이. 자, 황소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조정이 몇 년째 이렇게 골치를 좀 썩고 있었대. 자, 이제 그런데 이제 황제가 나가가지고, 아니, 황제가 최치원을, 야, 나가라, 너가 좀 해라, 이랬대요. 자,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 이게 맞서 싸우진 않고, 자, 나갔는데 이제 맞서 싸운 게 아니라, 이 경문 한 장, 경문. 뭔지 모르지만 그립니다. 그쵸? 이제 이렇게 글 한 장을 딱 보냈더니 반란군이 투항했다요. 자,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자 하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경문 한 장을 보냈을 뿐인데 반란군이 투항하다. 자, 여기에서도 뭐가 드러나? 당연히 이 사람 진짜 글 짓는 능력, 글에 대한 어떤 능력, 재능, 글씨와 왜 이래? 자, 즉 글을 쓰는 그 능력이, 그 재능이 진짜 와, 진짜 뛰어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 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황제가 뭐 좋아했겠죠. 또 이번에는 땅을 주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황금도 주네요. 음. 자, 황제가 되게 예뻐했습니다. 자, 근데 그랬더니 이제 대신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게 뭐다? 최치원을 모함한 말이다. 최치원이요?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헐뜯는, 막 낮잡아보는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막 이랬대.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황제가 어땠다? 진노, 화가 났대. 그래서 귀양을 보냈대. 그리고 음식을 주지 말라고 했대. 그러니까 이거 뭐 죽이고자 하는 거죠, 결국. 음식을 주지 마라. 자, 이랬답니다. 음. 자, 그런데 최치원은 죽지 않았고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뒤에,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죽었나? 해가지고, 이제 사자를 보냈대요. 사자. 어떤 신하를 보냈대. 자, 사자가 이제 불렀대. 자, 불렀는데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최치원이 그 의도를 짐작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대답했다. 그러니까 일단 의도를 짐작하고 대답했다라는 점에서 또 역시나 이 사람 어때? 지혜로, 지혜로. 음. 자, 자 그래서 이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으니까 죽을 건가 봐요. 이랬대요. 그래서 대신들이 이제 계속 비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음. 자, 최출원은 이렇게 천한 놈인데, 막 황제도 속였고요. 뭐 교만하더니 뭐 굶어 죽게 생겼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최출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웃는 말 나와 있지만 이런 비웃는 말이고, 당연히 이제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어, 자, 이제 새로운 인물 등장하죠. 이제 베트남 사신이 등장해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우연히 최치원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섬을.
자, 그러다가 웬 선비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곁에 선녀 수십 명이 늘어서 이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그 옆에 선녀 있더라. 자, 이런 것도 좀 비현실성이 드러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를 하나 지어달라고 했대. 자, 그래서 시를 지어가지고 또 어쩌다가 그 황제한테 그 시를 바치게 됩니다. 음. 자, 이제 그래놓고 얘기한 거지. 누가 지은 시인가? 이랬더니, 제가요, 남쪽섬을 지나다가요, 누가 지어줬어요. 뭐 이랬습니다. 음. 자, 근데 보자마자 내용이 뭐 아주 훌륭했겠지, 뭐, 안 봐도.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를 보고, 어머, 최치원이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살아있지? 어머, 훌륭인가 봐. 자, 확인해봐. 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지. 자, 그래서 불렀어.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최치원이 목청을 높여서 대답을 합니다. 이 건방진 놈, 이렇게. 어, 계속 꾸짖음을 그치지 않았대요. 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자가 돌아와서 어때? 그대로 또 일렀겠지. 그랬더니 이번에 황제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야, 안 죽고 살아있다니, 이러면서, 뭐야, 하늘이 내린 사람인가 보다, 불러들여라. 자, 이렇게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서 어때? 임금의, 즉, 황제의 태도가 바뀌었어. 전환됩니다. 음. 알겠죠? 그러니까 그의 비범성을 인정한 거지, 뭐. 그의 비범성을 이제 인정하고 태도가 바뀌었어.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이제 황제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황제가 너 어떻게 꿈속에 한 번도 안 나타났니? 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 너는 왜 나의 사자를 꾸짖니? 네가 뭐라고?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해서 왜 꿈에 나타나지 않았나? 자, 그리고 내 땅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 신하인데 대체 너는 왜 나의 사자를 꾸짖은 것인가? 자, 이런 걸 물어봤어.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허공으로 일자를 긋더니 그 위에 앉는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뭐야? 당연히 비현실성 그리고 이 최치원의 어떤 비범한 능력이다. 자, 이렇게 되죠. 음. 자,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럼 여기도 폐하 땅입니까? 라고 질문해. 음. 자, 이렇게 자기의 비범성을 드러내고 지금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것은 상대방을 질책하는 말이라고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황제도 이제 리액션인데, 이제 황제가 어떻게 해? 그래서 황제가 내려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합니다. 음,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읽고 나서 이제 뭐, 내용은요, 뭐, 문제는 뭐, 다 읽었으면 풀리지 뭐. 자, 일본에 그 황제가 의자에서 내려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는 거 있었고, 그럼 이런 지점에선 결국 민족적인 우월성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도 되니? 괜찮죠, 그쵸? 그 중국의 황제가 결국 우리 신라 사람에게 이렇게 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신라 사람들의 어떤 이런 민족적인 우월성을 좀 고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여졌다.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 자, 그 다음 2번. 베트남 사신이 최채원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청했어. 그치? 그럼 이것은 주변국이 얼마나 중화 사상에 이렇게 좀 반감을 갖는지 알 수 있다. 이러는데, 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최치원한테 시를 지어달라고 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자, 그만큼 그의 그 글 쓰는 그 글에 대한 그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걸 좀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최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비범성을 좀 더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지. 뭐 여기에서 뭐 주변국들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무리입니다. 무리. 그 최치원이 과거에 급제하고 뭐 반란군 토벌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기하고 연결하면 뭐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자, 4번. 한 쌍의 용이 최치원이 지은 시를 가지고 승천해. 그치? 그럼 이것은 주인공의 문제를 부각하는 거다. 자, 맞는데, 자, 여기에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게, 뭐, 왼쪽에 풀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자, 이건 글에 대한 재능이에요.
자, 사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우리 소설에서의 이 최치원 주인공은 보통 일반적인 어떤 소설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비범성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전쟁에 가서 뭐 한 칼을 휘둘렀더니 뭐 몇천 명이 죽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용맹함이나 그런 어떤 도술과 같은 그런 비범성을 좀 드러내주는 것, 그런 것이 보통은 좀 많은 편인데, 우리 이 소설에서의 이 주인공이 가지는 이런 비범성은 무엇에? 즉, 아시겠죠? 자, 글에 대한 어떤 그런 재능이란 말이에요. 문제죠, 문제.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을 좀 내세우는, 자, 그러한 소설입니다. 좀 독특한 소설입니다. 자, 여러 대신들이 최치원을 시기모함했고요. 자, 이런 거 좀 부당한 횡포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35번에 그 윗글을 읽고 다음을 한번 연결해라. 자, 이랬는데, 자, 일단, 그렇죠. 최치원이 귀양 갔잖아. 이거 중간 이후부터의 내용이네. 그치? 자, 귀양 갔고, 자, 사자가 1차 방문 했잖아. 그치? 1차 방문한 이유가 뭐였지? 음, 죽었나 확인하려고 왔잖아. 그치? 확인하기 위해. 죽었나 확인하려고. 뭐 쉽게 쓰면. 자, 그 다음, 사자가 이제 그렇게 2차 방문한 이유가 뭐지? 살아있나 봐. 살아있는 거 아니야? 살아있나 확인하려고. 그쵸? 자, 그래서 사자가 3차 방문을 합니다. 3차 방문 왜 했죠?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가기 위해. 자, 이거잖아. 자, 그럼 가를 통해서, 일단 귀향을 통해서, 자, 황제는 좀 죽이려는 의도를, 그렇죠. 음식을 주지 말라고 했다. 이랬으니까 죽이려는 의도다. 황제는 최치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죽었나 확인하는 거, 살아있나 확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사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사자는 나와다의 결과를 보고할 때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제시했다 이랬는데 사실 이게 확인하기 이거 아니잖아. 자, 이게 확인하기가 어렵지는 않지. 그쵸? 결과 보고할 때 나에서는 여기 있네. 자, 나에서는 이렇게 보고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제 꾸지람을 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너는 왜 건방지게 내 이름을 계속 불러? 자, 이거.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번엔 뭐라 그래? 죽지 않았고, 목청을 높여 대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 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 다 주관적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 나에서는 죽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괜찮지만 다에서는 죽지 않았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주관적 판단은 아니죠. 자신의 주관을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최치호는 다와 다르게 나에서는 자기의 처지를 거짓으로 그렇지. 일부러 기어 들어가는 뭐 이러지 않았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의도를 짐작하고. 자, 마지막 황제는 불러들으려고 하라고 했다. 자, 36번이 그 기억. 뭐, 파죽지세였죠? 그쵸? 파죽지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파죽지세. 어떤 거침없는 기세를 나타내다. 알겠지? 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7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우리가 커야 돼, 얘들아. 뭐, 바로, 맞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아무튼 왜냐면 이게 추치운 행동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올라가서 말한 거란 말이야. 행동하고 말했잖아. 자, 니은을 보면 뭐 어디 위에 펄쩍 뛰어가서 올라가 앉았다. 행동. 이것도 황제 당신 땅입니까? 이랬단 말이야, 말. 여기에서 정성, 뭐 혹은 성격, 뭐 혹은 말의 의도. 그러니까 즉 이런 것을 우리가 행동이나 말을 통해 이건 우리가 스스로 찾아줘야 한단 말이지. 찾아주는 거야. 이게 보여주기. 이런 게 이제 보여주기 방식의 어려운 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풀쩍 뛰어 올라가서 자, 이러한 말을 했다. 자,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면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의도. 여기에서 이 부정하려고 한다. 자, 이게 어떤 느낌으로 쓰인 거냐면 누르려는 이렇게. 황제의 어떤 권위에 반발하려는. 알겠죠? 아무튼 답은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이거 솔직히 시 너무 쉬워서 안 하고 싶거든요. 음, 38번에 2번. 빠르게 얘기만 해보세요. 자, 38번에 2번인 이유가 뭐야, 대체? 공통점으로 했을 때. 새가 오는 것. 즉, 여기에서 감각 요구하면 청각. 그치? 자, 새가 오는 것으로 시작하니까. 자, 그 다음,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를 읽으면 뭐가 나타나줘야 하냐면, 그 산의 노래. 그러니까 소리라고 했죠. 그쵸? 즉, 산의 노래. 자, 그것이 이제 중심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한 이런 얘기. 그리고 이런 거 어렵다고 하면 안 돼. 그 야삼경 남다 자는 밤에 잠들지 못한 오랫된 동생의 태도. 이런 게 지금 그대로 이제 시상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걸 시상 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랩 동생이 지금, 그 늦은 밤에 남다 잘 때 잠들지 못하니? 아니지. 음, 여기에서 잠들지 못하는 주체는 오랩 동생이 아니라 누이다. 뭐 혹은 접동새다. 이래야지. 하지만 40번. 40번에 여기에서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을 몰아칠 때 왁새들이 일제히 깃을 치며 날아가는 거죠. 찾아봐야 돼. 찾아보면 여기잖아. 그치? 넘어가는. 넘어가는 게 뭔데? 왁새들이에요. 그렇죠? 주어를 알아야지. 이렇게 왁새들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은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을 선회하는 뭐다? 소리꾼의 영혼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화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뭐 언제 뭐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로 넘어가는 저 왁새들은 자, 소리 한 번 잘 했구나. 소리 한 판 잘 끝냈다라고 하늘을 선회하는 소리꾼의 영혼이다죠. 이렇게. 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득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회한이다. 이런 정서는 어떻게 얘기해? 회한이 뭔데? 후회인데. 자, 자, 이것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소리 한 판을 잘 끝냈다고 얘기하게 되는 그 소리꾼. 그 소리꾼의 어떤 그 노래에 대한 그 득음의 경지에 대한 것으로 그냥 그대로 연결을 해줘야지. 득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이란 말도 안 맞고. 애초에 여기에서 그 소리꾼이라고만 한 것도 아니고 완창 한 판 잘했구나라고 하는 그 소리꾼의 정서까지 같이 연결해서 똑같다고 얘기해 줬는데. 음,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이죠. 우리가 지금 시조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시를 뭐 알 것 같다. 보자마자 막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 시조라는 게 이제 결국 어렵지만은 않구나. 쉬운 부분을 좀 골라서 보면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이제는 좀 할 때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모첨. 자, 이거 뭔데? 초가집이잖아? 자, 초가집의 다리 치고. 이런 거 읽을 수 있죠. 잠에서 깨어서. 지금 초가집에 다리 째고 잠에서 깨서 한번 누워보는데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누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밤에 밤중에 매화가 보입니다. 매화가 피니 와 님이신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 그 일수의 내용 자체가 그 뭐에 대한 거야. 이렇게 매화를 밤중에 일어나서 매화를 보는 시란 말이야.
그런데 매화를 보고 뭐라 그래? 우와, 이민가 보다. 자, 이랬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시에는 밤에 일어나서 앉아 뭐 됐고, 이 매화를 보면서 우와, 이민가 봐. 라고 뭐 했다? 반가워했다. 끝. 자, 그다음 아마도 이 번님은 풍운이 그지없다. 자, 우리 연시조 읽을 때 어떻게 읽자고 했어? 당연히 일수 내용을 바탕으로 이수 내용 읽어줘야 돼. 그치? 이렇게 일수에서 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마도 이 번님, 나의 이 친구분은, 이 번님은, 자, 뭐여야 돼? 뭐 따로 쓸 것도 없네요. 자, 이 번님 그대로 매화여야지. 자, 이 번님은 풍운이 그지없나 보다. 자, 어려운 말 같아서 밑에서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풍요와 운치가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풍운이 그지없구나에서 뭐가 나와? 그 매화에 대한 어떤 태도가 나오지. 음. 우와, 이거 정말 너무나 운치 있다. 좋은 말이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매화의 별칭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그윽한 향기는 또 어려운 말 있지만 다 밑에 풀어놨고요. 참 변하지 않는구나. 자, 이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이수에서는 그 매화 향기, 그치? 자, 이 매화의 어떤 운치, 그 모습, 그 운치, 그리고 그 향기, 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예찬하는 내용. 자, 다만 여기에서 이 벗을 이제 이 매화로만 잡으면 되지. 자, 그다음 천개가 참 묘하구나. 네 먼저, 너 먼저 춘휘로다. 자, 춘휘. 봄의 햇볕 이로구나. 음. 사실 이 초장을 모르겠다고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리고 한 가지를 꺾어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니 임께서 너를 보고 반기실까?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삼수에서 너를 보고 당연히 자, 이 너를 보고 반가워하실까? 이 매화 한 가지를 꺾어서 전하고자 하는데 이 매화를 보고 너를 보고 반가워할까? 매화를 전하고 싶은 자, 매화를 전하고 싶은 그 소망인데 그럼 여기에서 누구한테? 아, 임한테라고 했어. 그런데 매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임은 누구다? 임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새로 잡히는 정서, 자, 임에 대한, 즉 임금에 대한 이런 그리움이다 이럴 수 있잖아. 또 이미 너를 보고 지금 계속 매화한테 너 이러고 있어. 그치? 이제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닐까? 자, 그러다가 두어라. 다 각각의 마음이다. 그냥 나랑 같이 늙자. 이래. 여기에서 나랑 같이 늙자. 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자, 반가워하실까? 좀 우려를 표현하다가 이렇게 나와 함께 늙자. 이렇게 그 매화와 그냥 그저 늙고자 하는 자, 화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음. 자, 지금 이렇게 읽어봤고요. 그 선택지에서 그 가와 나의 이제 공통점이긴 해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2주 후에 하기로 한 내용이죠. 자, 사설시조거든요. 이거 뭐야? 백성들, 즉 서민들의 시지?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자. 41번에 이제 공통점인데, 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주관적 정서를 강화. 서리적 표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일단 가에 없어요. 나에는 있겠죠. 자, 근데 가에는 없어서 답이 되지 않고, 자, 이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다. 자, 이게 의인법이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는, 자, 가에서 인격 부여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 당연히 있지. 자, 왜냐면 이 두꺼비가 가슴이 떨려서. 즉, 두꺼비가 가슴이 떨려서, 자,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두꺼비의 말. 이렇게.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두꺼비가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두꺼비의 말. 나이기의 망정이지 다칠 뻔했네.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두꺼비를 여기에서 의인화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의인화했다.
자, 그다음 나에서는 정말 전체적이지 않았어. 자, 나에서는 이 매화를 자꾸 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 음. 자, 그렇게 해서 이 답은 어쨌든 4번이었고요. 음, 자, 그다음에 이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적 배경. 자, 이게요. 자, 일단 가해 안 돼요. 자, 가해 안 되고 나 같은 경우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나 같은 겨울에 뭐 어떤 겨울, 봄, 요 사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지점. 음. 자,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매화도 계절감 드러내는 거 맞고. 음. 자, 그다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 자, 일단 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 못 하고, 자, 그다음 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 당연히 되지. 매화한테. 너를 어떻게 여길까? 아니야, 나는 그냥 너랑 늙을 거야. 막 이러잖아. 그래서 나에서는 이 매화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해도 돼. 자, 이 사설 시조의 내용을 좀 몰라서 어려웠을 수도 있지. 자, 그렇지만 이 답이 3번이라는 건 괜찮았을 것 같아. 자, 중장에서 두꺼비가 자기가 체험한 상황과, 자, 두꺼비를 이제 중장에서 자기의 체험한 상황에 대한 얘기다라고 해도 괜찮아? 괜찮지. 건너산을 바라봤어. 누가? 두꺼비가. 그랬더니 떠 있는 거야. 그래서 두꺼비가 막 가슴이 떨려서 이렇게 뛰어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뭐 이랬어. 자기가 체험한 상황, 그에 대한 감정. 가슴이 금직하여 떨려서 뭐 이런 거. 가슴이 금직 떨려서 두려워서. 자, 마지막인가? 그 43번에 틀린 거 찾아라에서 일단 답이 자 보세요. 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밤은 지금 매화를 감상하는 자 매화 감상한다 괜찮아? 괜찮지? 그치? 자 감상하는 시간이야. 오케이. 자, 이거 좋은 말이었던 거 알죠? 그쵸? 풍운이 그지없다. 참 운치가 있구나. 자, 배화를 바라보는 흥취, 즐거움. 자, 세안불개. 자, 이것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안불개라는 표현에서 어떤 매화의 고결한 속성을 얘기한다. 괜찮지? 뭐 잠깐 끊어서 얘기하자면 이 매화가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선비의 어떤 지조나 절개.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거든요. 어떤 고결한 성품. 자, 그것을 드러내주는 뭐다? 좀 관습적 상징물이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매화의 고결함을 좀 드러내준다. 괜찮고요. 이 한 가지 꺾어서 뭐 한다고 했는데, 임한테 보낼 것이다. 뭐 이랬잖아. 보내고자 한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행동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런 거야? 아니지. 꺾어서 보내고자 한다. 자, 이 지점에서 당연히 그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뭐 혹은 사랑, 애정, 뭐 이런 정서가 드러나야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은 안 하고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